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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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좀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네요. 지금 뭐 학생들 위에 다른 분들 참석한 분이 계신가요? 시민들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신 거죠, 지금? 한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질문을 던지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던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한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서 보내주신 4개의 자료를 보고 그래서 조금 오늘 설명회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설명을 하시겠지만 좀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것도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마치 이렇게 총평처럼 비해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본 거고요. 지금 이제 크리틱의 전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건축,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혼자 이 4개 대학의 크리틱을 맡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수의 크리티컬을 두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 따라서 여전히 괜찮은 방향인데 비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크리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제가 비판적인 말을 한다는 거는 또 그 내용이 하나의 어떤 쟁점이 분명히 그 쟁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 튜터들이 강의를 했을 때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난에 대해서 지금 선정한 걸 보면 의외로 지금 우리가 전염병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팀이 지금 4개 대학에서는 한 팀도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열성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재난인지 그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이 재난인가 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답을 얻는 것, 답을 찾는 것, 그것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튜터 강의를 할 때 저희가 그 서울 도시건축전시관과 건축가협회가 WTA 오픈 콜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도 그러니까 좋은 해답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파빌리온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둘 다 유사한 점이 있는데 파빌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소한의 건축 같지만 사실은 건축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이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좀 더 이게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잃었을 때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문제에서 파빌리온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이렇게 건축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번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수많은 자료들과 현상들 중에서 어떤 것에 주목하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고 뭔가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라는 게 어떤 해결 방법인가? 뭔가 이게 우리가 고통스러워졌고 힘들어졌는데 이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떤 강력한 방법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서 지금 고막연구는 저게 이제 뭐 재난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과도한 자만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약한 것,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늘 이런 자신감을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감당할 걸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 문제를,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것보다는 고통을 우리가 감수할 부분을 감수하고 또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본다든지, 이런 좀 약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질문에서 나오는 답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꾸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이게 건축이 되려면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외부적인 담론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해법들, 이런 것들도 결국 건축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건축적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건축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드는 일.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고 목적을 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로 이루어야 되는 구조체도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 훈련이 덜 돼 있고, 또 이런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기술을 갖고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최소한의 것이 무언가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아주 지역적이지만 작은 문제,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각각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준비를 한다면 그게 모였을 때 큰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일, 그게 저는 이제 재난건축 파빌리온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프로그램과 대지, 구축성, 이 세 가지의 상호관계의 문제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재난을 인식하고 어떤 해결 방식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구조물이 1대1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에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과잉된 해석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세 개, 땅의 문제와 프로그램의 문제, 구축성의 문제는 건축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지만 또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가 작업했던 파빌리온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그 파빌리온의 조건은 대지와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시설물이 어떠한 활동을 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온전한 구조물로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4개의 발표물들을 보면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아직 약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의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이제 뒤에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단계에 할 일들은 사실은 이 재난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일인데, 재난 시나리오들이 되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과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듯이 그런 좀 실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감 있게 좀 시나리오가 구성돼야 그것으로부터 어떤 환경도 정의가 될 수 있고, 또 구축의 방법도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좀 약한 부분이 지금 재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가정하는 일. 이게 좀 가장 저는 이제 이번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 시나리오를 잘 구성하고 출발을 잘 하되 이미 어떤 구성한 것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개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난의 어떤 문제가 이 구조물이 그 재난의 어떤 문제를 뭐 해결해 줍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건축 결정론이잖아요. 건축을 이렇게 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건축 결정론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축성에 대한 거는 재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리고 컴포넌트, 어떤 부분의 어떤 결합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사례 3가지만 잠깐 보자면, 이건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성당인데 지금 화면이 좀 가려져 보일 텐데, 오른쪽은 이제 컴포넌트죠. 이렇게 부재들이 하나의 어떤 십자 형태의 조인트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부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보면 이 성당의 코너 부분들은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을 분리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면들은 분리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컴포넌트를 보면 분리시켜 놨고, 이게 이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어떤 일정한 원리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독일 건축가의 작업인데, 하나의 어떤 단위들이 반복되는,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결합이 전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부분의 결합에 의해서 판이 만들어지고 그걸 지지하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든지,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IBM 파빌리온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트러스 형태의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하현재가 2개 있고 상현재가 하나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 원뿔 피라미드 형태의 형태가 이런 사선 부재 형태로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입체 트러스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아마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일 텐데, 폴리카보네이트가 하나의 어떤 지붕으로서 막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피라미드 사선 부재를 구조적인 역할을 동시에 하죠. 이 사선 부재는 부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형성하는 막과 구조적인 요소를 통합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부재를 쓸 때 그 부재가 어떤 최대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걸 보면서 전반적인 것들하고 관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